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필기 70문제 함께 할 텐데요. 이번에도 적중률 높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오후 시험입니다. 화이팅!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1번 외향성 감소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줄어들게 되어지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 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하나이지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면서 급식도 제공받고 요양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 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물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팡이나 이동변기나 휠체어나 이런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방문 목욕을 한다거나 방문 간호를 하거나 단기 보호나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물품 제공받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물품 제공받는 것은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땡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입니다. 이거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2. 개인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 4. 신체활동지원, 5. 기능회복훈련.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하고 공과금 납부해주고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었다.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이고요. 보기 5번 기능회복훈련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켰다.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 쌀이나 물이나 이런 거 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죠. 곧 굶어 죽으라는 거죠.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에 입소시킨다. 2. 큰 소리로 훈계한다.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이유로 해고한다? 안 되겠죠. 보기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보기 4번 다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뛴다? 완전 나쁜 놈이죠. 보기 5번 폐업을 해도 장애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정답은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 1.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은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입니다.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요법 5. 전기광선요법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과 움직임을 줄여주고요. 압박할 때는 압박 붕대를 이용을 합니다.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야 되죠. 그러면 부종을 줄여주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신장염 2. 요로감염 3. 알레르기성 비염 4. 노로바이러스 장염 5.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섬모운동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 섬모운동 감소입니다. 섬모는 잔털을 이야기해요. 이 잔털의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기침 반사라는 것은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뭐 코에 먼지가 들어갔거나 이럴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능력이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와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호흡 제한하면 안되고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되죠. 보기 2번과 3번 음식을 뜨겁게 제공하거나 찬 공기로 환기를 하면 기관지에 자극이 되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심장이잖아요. 가슴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흉통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3.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입니다. 복압성 압력이지요.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되게 하는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적합하지가 않겠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입니다.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죠.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1번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아프다 아프다 이런 말씀은 잘 하시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 다른 말로 하면 통증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정답은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 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노화가 되어질수록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이 안 되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 보기 5번 공복 혈당도 높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입니다.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대상포진 디프테리아 2. 파상풍 인플루엔자 3. 파상풍 디프테리아 4.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입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타 전문직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시설장 등과 같은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정답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배제한다. 3.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5.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의논한다. 정답은 3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임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되고요. 보기 4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전 시험 출발할게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면 제외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3번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연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재가 15하면 시급 20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관장은 요양보호 업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직계가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그러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밥, 청소, 빨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 청소, 빨래!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방임과 신체적 학대에서 헷갈리는 것 있었죠. 전기요금을 안 내준다, 이것은 방임이고 전기를 끊는다 하면 신체적 학대였습니다.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에서 노인 학대와 관련된 거 헷갈리는 거 잘 구분해 뒀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2번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죠.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 내용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죠. 집안의 경조사 참여하지 못하는 것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는 태도 2.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 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입니다. 보기 3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와의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위에 있고 대상자가 아래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함.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3번 2, 3주 이상 기침, 발열 증상이 있으면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입니다. 폐결핵 약은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고요. 보기 5번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에서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위액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은 2번 빈혈입니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부족 그러면 빈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돈요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 협착증 2. 척추 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 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낙상이니까 골절이겠죠.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 침상 시트의 주름을 펴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은 4번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천골은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도넛 베개를 대어주면 오히려 이것이 압박이 되어져서 혈액이나 이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이런 문제 어렵죠. 그러나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다면 이 정도 문제 껌이죠. 자, 제가 도파파 했습니다. 도파민, 파킨슨, 도파파 이렇게 떨어졌죠. 안정시 떨림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답은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이죠. 다음 물 많이 마시고요. 다뇨 화장실 자주 갑니다. 그리고 소변량도 많고요. 다식 많이 먹습니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활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쉽게 숨이 차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입니다. 쪼개어 먹을 수 있는 약은 약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중간에 선이 있습니다. 그 약만 쪼개어서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인슐린 주사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약물 복용과 관련되어져서 주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약 복용할 때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몽 주스는 참으세요. 약 복용할 때 자몽 주스는 참으시고 안 되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4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 예방접종해야 되는 거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회, 인플루엔자 이 6가지입니다. 암기법 앞글자만 따서 대패삼겹살로 파티를 하는데 몇 인분? 100인분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정답은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정답은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입니다. 기록은 구체적으로 해야 하죠. 오랜만에 이런 대신에 3일 만에 여러 번 대신에 뭐 2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많이, 심하다, 뭐 간단하게 운동했다.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에 미리 나는 나중에 연명치료 안 받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겁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겠죠. 보기 1번 사람 목숨과 관련된 건데 다른 사람이 작성하면 안 되겠죠. 보기 3번 적극적 안락사는 외국에 이런 게 가능한 나라들이 있어요.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런 국가는 허용을 합니다. 의사가 죽음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보기 4번 심폐소생술 실시 안 합니다. 나중에 나에게 임종이 다가오면 억지로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작성하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보기 5번 연명치료는 안 하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영양분, 또 고통스러울 때는 진통제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해도 이것은 합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동공이 확대가 되어지고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 피부색은 파랗게 되어집니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금이 나타납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